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7장을 요약한 내용 2편입니다. 원로원에서 막시미누스를 폐위하고 원로원 출신의 2명의 공동 황제를 내세우자 막시미누스는 맹수처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암살당한 알렉산데르 황제가 게르마니아와 사르마티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미 군단이 집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시미누스로서는 얼마든지 로마로 진군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폐위된 막시미누스는 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이탈리아로의 진군은 다음 해봄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저자는 막시미누스가 개인적인 복수보다 제국의 안보를 더 우선으로 두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는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마침내 원로원의 군대는 막시미누스의 군대가 진군했을 때를 대비하여 이탈리아 변경 지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게다가 다리들도 모두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머물 곳이나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막시미누스가 처음 공격한 곳은 아클레이아였는데 시민들은 원로원이 임명한 장군 크리스피누스와 메노필루스와 함께 온몸을 바쳐 싸웠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2명의 황제 중 막시무스는 라벤나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시무스는 막시미누스의 막강한 군대가 아클레이아를 버리고 바로 로마로 진격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막시무스 황제는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군대는 이탈리아의 나약한 신병과 게르마니아인으로 구성된 보조군밖에 없었는데 그는 게르마니아 출신의 병사들에게 의존하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시미누스의 병영에서 음모가 발생하여 막시미누스가 살해되었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 로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막시무스는 지체 없이 아클레이아의 병영으로 달려갔는데 막시미누스 황제 휘하의 군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새로운 황제로 승인해야 했습니다. 막시무스는 막시미누스 휘하의 병사들을 안심시키고 하사금을 약속한 후 그들을 각자가 속한 속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항상 권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근위대를 상대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군사 독재에서 원로원의 지위로 민간 권력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근위대는 원로원에 복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혹시나 원로원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2명의 황제로 권력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근위대는 다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습 황제가 아니었던 막시무스와 발비누스 황제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점차 높아졌으며 서로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2 황제의 불화는 근위대의 통제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카피톨 경기에 온 도시가 몰두한 틈을 탄 근위대는 암살단을 보내어 2 황제를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불신이 깊었던 2 황제는 서로 협력하여 근위대의 암살단을 막아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심만 키우다가 방어할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위대는 2 황제의 자의를 벗기고 수천 번 난도질한 다음 길거리에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2 황제가 살해됨으로써 부황제였던 고르디아누스 3세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허수아비와 같은 어린 황제 아래서 오랫동안 방종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로마가 내전을 피하고 새로운 황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르디아누스 3세는 동방 출신의 무능한 황관들에게 철저히 속았으며 국가의 공직은 무능한 사람들에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르디아누스 3세는 수사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미시테우스라는 신하의 딸과 결혼하여 황관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 재능이 있었던 황제의 장인 미시테우스는 근위대장이 되어 직무를 상당히 잘 수행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장인의 권고에 따라 페르시아의 침범에 맞서 몸소 동방의 원정에 나섰습니다. 황제가 몸소 출전하자 페르시아 군은 퇴각했고 고르디아누스 3세는 첫 번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미시테우스는 원정 기간 내내 군대의 살림을 철저하게 잘 꾸려서 부족함이 없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시테우스가 갑자기 이질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사 기록에 의하면 미시테우스는 부하들의 관리를 잘했고
사교적이었기 때문에 독살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실제로 풍토병인 이질로 죽었을 확률이 높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온 근위대장은 아랍 출신의 필리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젊었을 때 노상강도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보좌하기보다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필리푸스는 교묘한 책략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것을 빌미로 병사들을 동요시켜서 황제를 살해하게 합니다. 결국 필리푸스가 병사들의 투표로 황제에 선출되었습니다. 필리푸스 황제는 100년마다 열리는 백년제 축제를 최대한 성대하고 장엄하게 거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100년마다 열리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세베루스 황제에 이어 5번째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로마 건국 10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로마 제국의 운명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푸스 황제는 인기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 이기고 있는 페르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이미 점령한 땅을 페르시아에 넘겨주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금을 감당하기 위해 속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감당하게 하여 원성을 샀다고 합니다. 필리푸스의 재위 기간 동안 로마는 세금에 불만을 품은 동방 속주들의 반란과 주변 부족들의 침입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전의 신선한 활력과 건강성은 사라지고 점점 쇠퇴하고 있었으며 아름다운 속주들도 로마 제국의 쇠퇴를 틈탄 야만족들의 침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막시미누스 황제의 죽음과 막시무스와 발비누스 공동황제의 죽음, 고르디아누스 3세의 즉위와 죽음, 필리푸스 황제의 찬탈과 백년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7장을 요약한 내용 2편이었습니다.